자, 시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아침입니다. 오늘은 일요일 24년 5월 26일. 자, 요게 이제 관수 호스입니다. 요게 여기서 이제 메인 호스가 오고 이쪽으로 이제 요게 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분수 호스라 그래요. 요 관계 시스템 중에 요게 하나입니다. 그죠? 요거는 지상에서 관계를 하는 거죠. 그죠? 지상 관계 중에 여기 낮은 데 부분 있죠. 요걸 이제 고랑이라고, 이 높은 데를 두둑이라 하고, 전체를 이랑이라 이렇게 한다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육묘 이식 해놨죠. 하고 뭘 했나요? 여기 비닐로 멀칭 해놨죠. 그러면 요거 심고 멀칭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멀칭 해놓고 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비닐 멀칭 해놓고 심으면 훨씬 심기가 편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물이 고랑 쪽에 많이 모인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수분이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그죠? 그래서 고랑으로 관계를 해도 되는데, 물을 이제 전략하기 위해서, 용수를 전략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깔아놓은 걸 보여줄게요. 예, 이렇게 이제 관리기로 자, 이제 요걸 이제 두둑을 요렇게 만들고 고랑을 만들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붉은 왕국하고는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 이제 지금 이랑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놓은 거 하고 있습니다. 칼칼 스나리. 자, 요게 이제 육묘든 고추 모종입니다. 그죠? 네, 모종. 그래서 이제 이식 하기 30분 전입니다. 칼칼. 요게 한번 요게 한 공이에요. 요게 하나 둘 있죠. 그죠? 요게 이제 몇 공 할 때 여기 한 포기씩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105포기예요. 7개, 15개지? 가동을 한 거네요. 그러면 요게 이제 소위 플러그 상자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보면 둘, 넷, 여섯, 7곡. 그러니까 세로 7개, 가로는 둘, 15개 넷, 되겠죠. 8, 12, 14, 15. 그러면 7, 5, 7에 35, 105 홀이다, 그죠? 105개 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고추 모종이라 그래요. 됐죠? 요 아래에 있는 게 요게 모판이고 요 안에 들어가 있는 흙이 상토라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건 지금 관리기라는 애예요. 기계가 관리기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두둑과 고랑을 만드는 이랑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표청 시비, 심청 시비, 전청 시비 얘기를 했죠. 그죠? 표청 시비는 뭐냐면 여기 지 표면에 비료를 뿌리는 거예요. 그걸 표청했죠. 그리고 나서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로타리, 요거 앞에 날이 지금 안 보이지만 막 돌아가고 있죠. 쟤가 전체로 섞어버려요. 그러면 위아래 다 비료가 분포를 하겠죠. 그러면 전청 시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위에만 뿌려놓고 놔두면 그건 표청 시비고. 아래쪽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되겠죠. 한 20cm 아래에서 공급한다면은 뿌리가 깊게 내립니다. 그래서 길이 이대로 가는데 뿌리가 이렇게 수직으로 직거리고 지면이면은 이 도구, 소위 부러진다든지 아니면 쓰러지는 게 없습니다. 태풍이나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러면 이게 골라주지 않으면. 자, 이거는 지금 뭘 하느냐 하면은 두둑을 고르게 평탄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 두둑 고르게 평탄 작업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저기 이름이 최스랑인데 두둑 높이를. 자, 요거는 뭐냐 하면 이게는 관수 호스라고 해요. 관수. 물 대는 호스입니다. 관수 호스예요. 단지 이렇게 무너지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이 고랑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고랑이 수입할다고 사람들이 이제 반역 자꾸 가. 자, 여기에 이제 관소스를 깔고, 그 다음 요거는 비닐입니다. 그죠? 검정색 비닐을 이제 덮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비닐 멀칭 또는 비닐 피복,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가 됐다. 그럼 그거는 40cm인데 발로 밟고 가운데 흙 있지 않습니까? 펼쳐놓고. 그러면 여기 이제 덮어놓고 바람이 불면 난리가 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흙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장화 있지 않습니까? 그 못 비슷하게 이렇게 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정핀이라고 하죠. 고정핀을 이렇게 꽂아 둘 수도 있어요. 이건 삽으로 전체적으로 흙을 이렇게 덮는 겁니다. 일단은 이제 멀칭, 소위 비닐 멀칭은 다 됐습니다. 다음부터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제 멀칭하고 할 일이 뭐예요? 이제 사람이 많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 많을 때 저는 이렇게 그렇지. 구멍을 뚫고 그 다음에 육묘된 걸 이식하겠죠. 그죠? 그 동시에 구멍을 뚫으면서 이제 이식을 하는 이번에 거예요. 한번 그 놓고 갖고라. 여기 놓고 스테이 됐다. 그 한번 그래서 그러면 여기 작업까지 이제 다 끝났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꼬치를 옮겨 심어야 되겠죠. 그죠? 자, 이거예요, 이거. 요거는 기계가 아니고 도구죠. 그죠? 그러니까 단순하지만은 아주 대단한 이게 도구입니다. 이 보세요. 그냥 툭툭 던지면 되잖아. 어? 그거 봐. 던지면 근데 옛날에는 어때요? 이래 쪼그리 앉아가지고 하니까 엄청 힘들었잖아. 그러니까 누구든지 새로운 아이디어만 하나 내면은 뭐 이렇게 가는 거야. 우리 전화기에서는 내가 갖고 다니는 저거 있잖아. 그죠? 이 휴대폰 이렇게 고정하는 거. 그거 만든 사람 쑥 벌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 좀 하나만 자 하고 자 넣어봐. 좀 성의 있게 넣어라. 그 아무데나 던져도 들어가. 얼마나 편해. 자 천천히 저 뽑아오는 거 저기부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우리 눈에는 뿌리가 안 보이지만 뿌리가 저렇게 다 매트로 형성되어 있어요. 저거. 이쪽은 연기가 없이 그냥 손으로 다 했어.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 어디 간 거야? 찾기가 어렵네. 이제 나온다. 이 분수호스가 깔려 있다는 설명이에요. 비닐 안에. 그러니까 수분 정발이 거의 없죠, 그죠? 지 표면에 고랑에 하면은 자, 왜 이걸 잡았냐면 잡기 힘드네. 자, 여기 보면 요게 뭐예요? 육묘상자라고 했죠, 그죠? 육묘상자의 맨 밑에 요 흙 있죠? 흙을 뭐라 한다? 상토라 한다, 그죠? 육묘상자, 소위 다른 말로 트레이라고 그래요. 트레이, 쟁반이란 뜻이지만 트레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상토를 밑에 깔고 그 다음에 종자를 뿌렸겠죠. 종자를 하나씩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요즘 기계가 있어. 위에 쫙 펼쳐 놓으면은 호스가 연결이 쫙 돼가 요 공마다 하나씩 파종이 다 되는 기계가 있어요.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파종을 하고 그 다음에 복토를 한다 했죠, 그죠? 덮어주고 그 다음에 뭐 한다? 네, 물을 준다, 관수를 한다, 그죠? 그래야 수분을 흡수를 해서 이게 발화가 돼서 이만큼 자란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모를 다 키웠어. 그러면 본답에 이제 이렇게 옮겨 심는 거예요. 요 옮겨 심는 것을 정식이라 합니다. 정식. 좀 있으면 정식 우리 먹죠, 그죠? 정식. 그죠? 정식이라 하자고 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옮겨 심는 것을 정식이라 하는데 본답에 옮겨 심는 것을 정식이라 한다면, 그럼 정식 말고 가짜가 있나? 가짜도 있어요. 그건 가식이라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내가 요 정도 이만큼 아니고 요 정도 키웠어. 그런데 야, 심으려고 보니까 이게 열흘 동안 계속 비가 와. 10일 동안. 그럼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이거 가만히 놔두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가만히 두면은 키가 큰다 했잖아. 키가 계속 크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서로 햇빛 보려고 난리를 치겠죠. 그러면 웃자란다 했죠. 웃자란다. 그래서 도장이라고 합니다. 웃자라는 것은 도장. 그 도장하게 되면 연약해지죠. 연약해지니까 병해충 발생이 많아진다 했죠, 그죠?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야 되겠죠. 솎아주든지 뽑아야 되겠지. 뽑아두고 옆에다가 본답에 정식으로 옮겨 심을 그 주변이라든지 거기에다가 넓게 그냥 심어 놓는 게라. 대충 이래 눕혀놔. 왜? 본답에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걸 이제 가짜로 심는다 해서 가식이라고 합니다. 가식, 이해됩니까? 자, 가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상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 때문에 바로 본답에 정식을 할 수 없을 때 가식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가식할 때는 이렇게 정식처럼 1m 50에 60cm 간격이나 이렇게 굳이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더 넓게, 요게 5cm 간격으로 되어 있다면 한 15cm, 20cm 간격으로 그냥 주르륵 파서 옆으로 대충 눕혀놔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식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모종을 옮겨 심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가 지금 보시면 요게 지금 밑에 흙이죠, 그죠? 여기 상토예요. 상토인데 여기 종자가 하나가 뿌려졌는데 요게 뿌리입니다, 그죠? 뿌리가 많이 나 있죠. 그죠? 바깥에서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뿌리가 이만큼 많이 나 있어. 그러면 옮겨 심으면 한 2, 3일 내로 양분을 흡수를 하는 상태가 돼. 수분은 바로 흡수를 해버려요. 왜? 지금 요 상태 흙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수분을 그대로 흡수하는 거예요. 그럼 이식하면은, 해놓고 나면은 이제 물을 주면, 관수를 하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돌발 퀴즈 나갑니다.
자, 그럼 이식을 할 때 지금 내가 언제 했냐면 지난주 금요일 날 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정식을 한 거죠. 그럼 정식을 할 때 아침 7시, 그리고 11시, 그리고 오후 5시. 어느 때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식하기? 저녁 5시? 몇 시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요걸 알면은 재배하게 한 10%는 이해한 거예요. 몇 시? 응? 11시? 또, 그 11시는 왜? 답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근거가 분명해야 돼. 그럼 지금 온도가 보통 바깥에 30도 이상 되죠? 30도 이상 되면 이걸 옮겨 심으면 가장 큰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마른다. 시든다. 그죠? 그럼 왜 시들어요? 물이 증발해. 물 다 빨아요. 햇빛이. 그 햇빛이, 그러니까 햇빛이 강하다는 말은 온도가 높다 그러면 수분 증발이 많이 되겠죠? 그럼 잎을 통해서 또 물이 날아가는 것을 뭐라 한다? 정산이라 한다. 그죠? 그래서 정발산량이 정온화 이때 가장 많다. 그럼 이때 하면은 사람이 일하기도 힘들지만 식물지도 힘들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그럼 어느 때 한다? 오후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 말이죠. 약간 선선할 때 한 오후 5시나. 그런데 사람이 뭐 일을 하다 보면 그래 됩니까? 그죠? 그래서 뭐 급하게 오후에 일이 있다 하면 오전에 아침에 새벽에 하는 것이 또 좋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뭐 한다? 관수를 해주면은 얘가 어느 정도 회복한다. 가장 좋은 것은 오후입니다. 오후 늦게. 이때 해주는 것이 가장 좋고, 피치 못할 경우에는 새벽에 하고,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는 뭐 시간이 어쩔 수 없으면 11시, 12시에도 하지만 그때는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요게 이제 우리가 재배를 하는데 언제 심을 거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식도 배웠고 가식도 배웠고 개념을 이제 이해했다. 그죠? 도둑도 이해를 하고 다 이해하죠. 그죠? 심을 했습니다. 하고 내 앞쪽에는 지금 처리하기 좀 간단한 물질들. 자, 이제 다 했어요. 자, 다 했는데, 자, 여기 이제 윗부분, 요걸 뭐라 한다고요? 요 심겨져 있는 부분. 그렇지, 두둑. 요 낮은 부분을 고랑. 그래서 고랑의 목적은 왜 했다? 배수를 양호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다니기 편하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죠? 그래서 1차적인 목적은 여기 배수를 하기 위해서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고추가 아닌 예를 들어서 율무라든지 수분을 좋아하는 애들을 심는다고 할 때는 율무나 피 같은 경우를 심을 때는 벼도 마찬가지고 여기 심어야 되나 여기 심어야 되나. 만약에 여기 심어야 된다고 하면 둘 중에서 두둑하고 고랑하고 어디 심어야 될까요? 수분을 좋아하는 애들은 여기 고랑에 심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여기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하나 더 아까 얘기하는데, 자 아까 흙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 트랙터로 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이랑을 만들었죠. 그죠? 그럼 이랑을 뭘로 만들었나요? 그렇지. 관리기로 만들었죠. 그죠? 관리기로 하면서 요렇게 왕복으로 지나만 가니까 흙이 옆으로 이렇게 와서 덮어줬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두둑이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그죠? 요거 이해 안 되면은 다시 보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둑을 만들고, 그 다음 비닐 멀칭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했다? 이식을 했죠. 그죠? 요게 이제 핵심인데, 그럼 그렇게 놔두면 사느냐? 못 사니까 뭘 한다? 물을 줘야 된다. 그럼 물을 어디로 줄 거냐? 물을 이제 아까 살수 관계도 있고
그 다음 또 뭐 있었나요? 스프링쿨러도 있었고, 분소호스도 있었고, 다양하게 있죠, 그죠? 아니면 물조리기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손으로 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시스템적으로 하자 해서 분소호스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분소호스 개발한 사람은 떼돈 벌었겠죠, 그죠? 아이, 그게 농산업이야. 그 하나하나를 잘 알면 거기서 남들이 생각 못 하는 걸 하나를 개발해 놓으면 그게 여러분들 연봉 뭐 얼마 받고 보다 훨씬 큰 독창적인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 특허 내고 그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별로 뭐 돈이 안 될 것 같아?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농산업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는 48조, 약 50조입니다. 농산업이. 대단하죠. 자, 어쨌든 그 중에 하나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토양이 양토, 사양토, 식양토 중에서 고추를 재배하기에 어느 토양이 좋을 것 같다? 여러분들 그냥 생각을 해봐요. 어떤 토양에서 재배하면 잘 될 것 같다? 어? 양토? 사양토? 실내에서 요거는 실내에서 재배하면 큰 문제가 덜한데, 만약에 야외에서 이제 재배한다. 요것은 야외 재배를 노지 재배라고 해요. 노지 재배 반대말은 시설 재배. 그 노지는 그냥 아웃필드에서 그냥 재배하는 거고, 시설 재배는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을 해놓고 그 안에서 재배하는 것을 시설 재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지 재배하면은 얘가 스트롱 해야 되잖아. 왜? 비바람이 세니까 쓰러진다. 쓰러지는 것을 뭐 한다? 도복이라 그러죠. 도복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 뿌리가 단단하게 박혀 있어야 되겠죠. 토양 속에. 그럼 모래땅에 심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토나 사형토에 심어 놓으면 도복 잘 된다 이 말이에요. 뿌리채 뽑혀버린다. 그러면 양토나 식양토 쪽이 좋겠죠, 그죠? 그래서 토양에서 작물을 재배할 때 양토가 가장 양호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통상적인 작물은 양토에서는 거의 다 재배돼. 그거 말면 됩니다. 근데 실내에서 수경 재배하는 것은 그걸 가리지 않아요. 왜? 바람도 막고 비도 막고 다 막아주니까. 그래서 시설 재배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 자, 여기 문제가 나왔으니까 또 갑니다. 그러면 양토에서 내가 재배를 하는 경우하고, 자, 사토에서 재배를 한다고 가정하면, 양분을 이제 노지에서 재배한다고 가정하면, 내가 비료를 줘서, 아까 비료를 어떻게, 전청 시비를 어떻게 했죠? 표청 시비를 하고, 로타리 경운을 했죠, 그죠? 그렇게 하면 전청에 고루 섞인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전청 시비를 했어. 그래듈 입자 형태로 했는데, 하고 나면 사토하고 양토하고 두 개만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비료를 많이 소비할까? 왜? 사토가 왜 많이 소비할까? 공국이 크다 얘기까지 했죠. 모래땅. 모래 같은데 여러분들 물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쑥 빠지고 없죠? 흔적만 조금 있죠? 근데 여러분들 논밭에 가서 물을 부으면 흔적이 오래 가죠? 그럼 물이 잘 안 빠지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비가 왔을 때 비료가 함께 녹아서 어디로 가버린다? 지하로, 땅 속으로 가버린다. 그를 전문용어로 하면 비료의 용탈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료 용탈이 심하다. 그러니까 사질답이 땅콩이라든지 우리가 뿌리를 이용하는 작물에서는 유리하지만 비료의 용탈이 심하다. 이게 문제예요. 그럼 양토에서는 소위 양분을 잡아주죠, 그죠? 잘 물이 안 빠지니까. 그리고 또 양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있어. 그게 조금 더 가면 양이온 치환 용량이라 그래요. cation exchange capacity라는 게 있어요. 토양학 시간에 배워. 복잡해? 어려워? 하여튼 그런 게 있어. 그럼 토양학 시간에 배우고. 어쨌든
요게 이제 CC란 게 양이온 치환 용량이 사질답에는 거의 없어. 그러니까 그냥 용탈이 돼, 비료를 줘도. 그럼 비료를 어떻게 줘야 된다? 자주 줘야 돼. 조금씩. 소위 찔끔찔끔. 그럼 경제적으로 아주 불리하죠. 그죠? 이런 점들이 작물을 재배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토양을 어디에 선택할 거냐? 토양을 선택하기 전에 적정 위치, 지역이 더 중요하다면 사이트를 실렉션 하는 거. 어느 지역을 할 거냐? 예를 들어서 땅콩을 하는데 저 중산간지 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중산간지 땅은 주로 뭐예요? 황토나 이런 거죠. 황토 땅에다가 땅콩 심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내리기가 좀 힘들죠, 그죠? 그 다음에 사질답에 해 놓으니까 땅콩은 좋죠. 뿌리 잘 내리잖아. 그런데 문제점이 아까 같은 게 있다 했죠. 그래서 땅콩이 줄기가 기어다닙니까? 위로 섭니까? 에? 땅콩, 예를 들어서 땅콩이 뿌리가 고구마 예를 들까? 고구마가 줄기가 위로 섭니까? 기어다닙니까? 고구마는 뿌리를 이용하죠. 그죠? 그렇잖아. 그러면 고구마가 직립하는 것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뭐 한다? 기어다닌다. 지표면을. 그걸 전문용어로 포복한다. 여러분들 군대 가면 기어는 거 있잖아. 그게 포복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포복경이라 그래요. 포복줄기.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위로 쭉 자라는 거, 벼, 보리, 밀, 딱 위로 자라는 걸 뭐라 한다? 직립평.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람은 직립보행하잖아. 다른 동물들은 기잖아. 네 발. 그죠? 기듯이 사람은 직립보행한다. 거의 직립형. 그 다음에 기어다니는 것을 포복형. 이렇게 전문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해되면 이제 됐고, 끊고 갑니다. 자, 이제 동영상 잘 봤고 설명 잘 들었죠, 그죠? 그죠? 근데 갈수록 어렵지, 그죠? 어려운데 조금 더 가자고. 이왕 하는 김에 조금 더 해보자고. 끊는데. 자, 우리가 이제 아까 마지막에 내가 설명할 때 소위 이제 적지 선정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영어로 하면 사이트 실렉션. 자, 어떤 지역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작물을 고구마를 재배하겠다, 고추를 재배하겠다, 뭐 다양하게 있겠죠. 그죠? 예. 그러면 적지 선정이라는 말은 뭐냐면 핵심이 이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감귤을 재배하겠다. 첫째. 그 밀감이라고 하죠. 그죠? 그게 오리엔탈 오렌지라고 하죠. 이 감귤을 내가 재배를 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어디다 심을까? 어디다 심을까인데, 감귤이 어디에서 잘 자랐냐 이 말이지. 첫 번째, 추운 데서, 따뜻한 데서, 보통인 데서. 가장 핵심이 따뜻한 온도지. 온도, 템프. 그죠? 고려해야 될 사항이 첫째 온도입니다. 템프.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럼 감귤을 저 강원도에서 재배하겠다 하면은 노지에서 하다가는 낭패 보겠죠? 그러면 어떻게 시설 재배는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노지에서는 어렵다. 그런데 시설 재배가 경제성만 있으면 괜찮겠지. 그건 따져볼 문제고, 어쨌든 첫 번째는 온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까지 배웠어. 조금 전까지 내가 설명 다 했어. 두 번째 봐야 될 거, 고려해야 될 사항. 토양? 그렇지. 토양 뭐? 토양 뭐? 양토. 그 이제 양토까지 가면 전문성 가는데, 토양이 어떤 토양이냐. 그죠? 그러니까 제주도의 토양은 통상적으로 어떤 토양이다?
화산해토라고 하죠. 그죠? 화산토. 화산해토예요. 그러니까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용암이 분출되면서 쫙 쌓여진 그게 화산해토라고 해요. 이 화산해토의 특성이 뭐다? 비옥하다. 그렇지. 왜 비옥한데, 그건? 화산재 때문에. 그렇지. 화산재가 있고 안에서는 모든 무기 성분들이 다 용출이 돼서 그래요. 비옥해요. 유기물이 엄청 높아요. 일본에 가면은 전체적으로 토양의 유기물 함량이 거의 4% 이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2%, 1점 몇 프로 그래요. 어쨌든 이 화산해토에만 그럼 잘 자라느냐? 그건 아니더라. 그러니까 배수가 양하고 양분만 충분히 공급해주면 된다. 이게 이제 토양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제. 첫 번째는 기후 환경, 그죠? 온도. 그 다음 두 번째는 토양. 그 다음 세 번째는 지금 농산업 전체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뭘 고려해야 될까요? 응? 적지 선정은 이걸로 끝난 거예요. 요것만 하면 돼. 선정할 때는 요걸로 끝나. 근데 내가 경영 규모를 얼마나 할 거냐? 그럼 10포기만 할 거냐? 아니면 10,000포기 정도를 해서 1년에 한 10억 정도 매출을 올릴 거냐? 그걸 결정을 해야 돼. 그 경영을 지금부터 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적어도 뭐 한 포기에 얼마나 달릴 것 같아요? 간격이 몇 개 달릴 것 같아요? 10년생 정도 가정하고. 10개. 한 포기 10개 달리면 굶어 죽지. 응? 자, 그럼 내가 그림을 그려줄게요. 여러분들 이해도를 높이. 자, 간길은 이렇게 해서 가지가 처음에 이렇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올리죠. 이렇게 나가죠. 이렇게 키웁니다. 그럼 간길이 이렇게 달려요. 그러면 이 한 가지, 그러니까 원주지, 이걸 주지라고 그래요. 주지 스님이 아니고 주지, 원지. 이 주지에서 이제 1차 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1차 가지에서 2차 가지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통상적으로 잎이 15개에서 한 20개 정도에서 1개 정도씩 달리는 그런 대과를 만들 때, 그러니까 소과도 있고 대과도 있고 중과도 있기 때문에 단적으로 얘기는 못 해요. 하지만 통상적으로 감귤을 몇 개 정도 한 그릇 10년생 정도면 달 수 있느냐면 최소한 200개에서 500개까지, 많게는 1000개까지 단다. 1000개. 그러니까 왜 이래 다양하냐? 사지에 따라 다르고 나무 수행에 따라 다르고 관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평균 얼마? 500개 정도 하자 이 말이죠. 500개. 그러면 500개면 한 개에 300원이면 500원 너무 비싸고 300원이면 500원이면 얼마예요? 15만 원이죠. 한 그루에. 그죠? 아, 그렇잖아. 한 그루에. 그럼 적어도 이걸 1000그루 정도는 해야 얼마예요? 1억 5천이죠. 매출이. 그러니까 1억 5천에 그러면 투입 경비가 1억이다. 그러면 내 순수익은 5천 정도는 돼야 청을 하잖아. 아, 그렇다고 하자, 그러면. 그러면 몇 그루 지금 해야 되나요? 몇 그루 해야 되나? 500그루는 해야 된다고. 1000그루 해야 되지, 그죠? 그럼 1000그루를 심을 때가 얼마냐?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면적이 중요하다. 면적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면적. 그러니까 내가 땅을 딱 사고 보니까, 아, 야, 여기 200평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한 250주, 200주밖에 못 심어. 그러면 경제성이 전혀 없는 거죠. 왜? 나무 그릇수가, 포기수가 적으니까 경제성이 없는 거예요. 거기 가서 했다가는 일을 더블잡, 쓰리잡을 해야 돼.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귤농사 하나만 하고도 내가 1년에 순수익 5천만 원, 7천만 원 올리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면적을 일단 결정을 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 결정과 동시에 뭘 결정을 해야 됩니까?
일할 사람, 일명 일꾼, 관리자, 이걸 결정해야 돼. 부부간에만 할 거냐, 아니면 수확 시기에, 아니면 이제 전문 용어 나옵니다. 자, 나무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꽃이 많이 피어. 꽃이 지나치게 많다. 그럼 꽃을 솎아주게 해야 되겠죠, 그죠? 너무 많으니까.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 한다? 적화. 근데 꽃을 솎아줬음에도 또 이게 너무 과일이 많이 달렸다. 많이 달리면 사이즈가 커지나요, 작아지나요? 작아요. 그럼 우리 한국 사람 특성이 큰 걸 좋아합니까, 작은 걸 좋아합니까? 큰 걸 좋아하죠. 그러면 너무 많이 달리면 사이즈가 작죠.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된다? 없어요. 잘라서 섞어서. 개수를 줄여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너무 많이 달린 것을 솎아준다. 그걸 뭐라 한다? 적과. 적과를 한다. 그죠? 요거는 화학제도 지금 나와 있어요. 화학제도 나와 있지만 지금 사람이 해주는 방법도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관리자. 저것은 이제 초기에 관리를 하지만 두 번째 이제 해야 될 것은 뭐다? 이렇게 나무가 자라는데 같이 이렇게 자라는 게 뭐예요? 네, 잡초, 풀이죠. 그죠? 이 관리자가 세 번째 할 거는 뭐다? 잡초 방제. 그런데 방제란 말을 쓰는데 나는 별로 사실 이 말은 좋아하지는 않아요. 이 잡초 방제보다는 관리가 엄밀히 말하면 맞는 말인데, 어쨌든 통상적으로 쓰고 있으니까 잡초 방제 또는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거는 뭘로 해요? 누가 해요? 이제 농약 나왔다. 그래, 농약 좋다. 이 약을 뭐라고 불러요? 풀을 죽이는 거. 그걸 제초제, 그죠? 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여기에, 여기 이상하게 뭐 곰팡이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더라. 그래서 잎이 시들어가더라. 또는 잎이 죽더라. 그죠? 그러면 균이 가해를 한 거죠. 이 균을 죽이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균을 죽이는 농약을 뭐라 한다? 살균제. 근데 여기 보니까 뭔가가 감을 따먹기도, 찔러서 먹기도 하고 잎을 깔아 먹기도 하더라. 그죠? 그거는 뭐다? 예, 걔는 해충이라고 부르죠. 해충, 그죠? 해가 되는 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죽여야 되겠다. 그건 뭐다? 살충제, 이렇게 부른다. 그죠? 자, 요 세 가지가 지금 농약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산업도 엄청난 규모입니다. 근데 이제 친환경을 한다 하면 가장 핵심이 이 제초제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게 친환경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항목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관리자가 요것만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요거 다 했죠. 그죠? 잡초 방제도 하고 병해충 관리 다 했다. 그럼 수확을 해야 되겠죠. 수확. 자, 수확할 때 고려할 사항은 뭔가요? 응? 품질이죠. 그 품질을 고려해서 이게 오리엔탈 오렌지가 적당하게 익어야 됩니까? 아니면 풀을 때 따야 됩니까? 아니면 완전히 익었을 때 따야 됩니까? 응? 응? 적당하게 익었을 때? 좋아. 적당하게 익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수확을 했다. 그러면은 그 유통기간이 보통 얼마? 길어야 열흘 정도 되겠죠. 그렇잖아. 그 뒤에 시간이 지나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물렁해지지. 왜? 지나치게 숙과가 많이 돼. 그 과숙이라 돼. 과숙이 돼버려.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서울, 제주도라고 하면, 아니면 통영, 진주라고 하면 서울에도 보내야 되고 미국에도 보내야 되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러면은 적당하게 익었을 때 수확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아까
과속 문제가 발생하죠. 그럼 어떻게 된다? 어떤 때 딴다? 약간 푸를 때 딴다. 그죠? 그러니까 조기 수확을 해야 돼. 여기서 약간 푸를 때. 그러면 푸를 때 따면은 얘가 소비자가 딱 선택하는 시간에 한 달 후 또는 열흘 후에 어느 정도 노란색을 띠면서 적정하게 익었을까? 하는 거죠. 근데 재미있게도 얘가 푸른색이었는데 한 2주, 3주 지나니까 약간 노란색으로 우리가 먹기 좋은 색으로 변하더라. 그걸 뭐라 한다? 후숙이라고 해요. 후숙. 후에 익는다. 요걸 이제 여러분들 가장 쉬운 예는 이거예요. 뭐 이것도 그럴 때 따지만, 풀을 때 따지만, 바나나 있죠. 바나나 주로 어디서 수입합니까?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수입하죠, 그죠? 네. 베트남 주변으로 해서 수입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수확할 때는 어느 상태에 떠서 수확을 한 거예요? 완전 초록색일 때 합니다. 그러면 배 타고 오고 한 달 걸리고 선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한 달 이상 걸리죠, 그죠? 세관 통과하고 우리 마트에 오기까지는. 그러면 얘가 뭐 때문에 후숙을 하느냐? 얘가 바나나가 이렇게 있으면 얘 바나나가 가스를 내놓는다. C2H4 에슬렌, 에슬렌이라고 하죠, 그죠? 에틸렌 가스. 이 가스를 내보내. 그러니까 여기 이제 후숙이 되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점이 하나씩 있고 어떻던가요? 약간 갈변, 흑변 해버리죠, 그죠? 지나치게 이제 과숙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후숙이라고 한다. 근데 수확에 대한 개념은 이 품질하고 절대적으로 관계가 있다. 그럼 고추는 좋다. 아까 고추를 했으니까. 그럼 고추는 어느 때 수확해야 되나요? 풋고추라고 가정하면 소비자가 소비하기 거의 일주일에서 열흘 전에 수확하면 됩니다. 왜? 그 정도까지 어느 정도 강도를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품질이 변화가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한 달 지났다면 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수분 함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작물마다 특성이 있죠. 감귤은 감귤의 특성이 있고. 자, 그럼 쌀을 내가 생산했다. 그러면은 소비자가 이제 드시기 얼마 전에 내가 공급해야 되겠다? 쌀 후숙이 됩니까? 쌀은 표현이 발음이 잘 안 돼. 쌀이 아니고 쌀, 라이스. 쌀은 이 후숙 과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렇지. 도정한 이제 정조 껍질이 있는 상태, 요 상태로, 정조 상태로 보관을 했다가, 그죠? 소비자 드시기 2주 전 또는 열흘 전에 도정을 해서 공급하는 것이 가장 밥맛이 좋다 이 말이에요. 조금 더 첨언하면 왜 그러냐 하면 쌀에 있는 여기에 오일 있죠. 기름 성분이 불포화 지방이 많다 이거예요. 불포화 지방. 그럼 불포화 지방은 산소하고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부패되죠. 그걸 뭐라 한다? 산패라고 한다. 그죠? 산패가 된다. 그래 불포화 지방, 채소, 식물성 기름이 몸에 좋다고 하지만 이게 산소하고 결합한 시간이 많다. 고온에서 특히 햇빛을 받다 하는 순간 뭐 된다? 산패가 돼서 오히려 몸에 안 좋다 하는 겁니다. 심각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듯이 쌀은 과거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도정해 놓고 2달, 석 달 뭐 해 먹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한다? 전부 철저하게 이 품질 관리를 해 줘야 된다. 그래야 쌀에 대한 기능성 그리고 맛을 유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 본 거는 뭐예요? 우리가 본 거는 사이트 셀렉션, 적지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가장 핵심이 뭐다? 온도더라.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토양 특성이더라. 그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면적이다. 내가 얼마만한 면적을 내가 경영을 할 때, 내가 부부간에 했을 때, 나 혼자 했을 때 얼마만큼 관리를 할 수 있겠다부터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을에 수확하고 난 겨울에, 겨울 동안에는 또 가지가 이렇게 막 자라 올라가잖아.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가지를 잘라줘야 되지. 그죠? 그걸 뭘 한다? 전정이라, 그죠? 이 전정 작업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할 일들이 엄청 많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수확을 했다. 뭐 수확을 할 때 내가 혼자 못해. 그러면 누가 해? 일손이 필요하죠. 그럼 과거에는 전부 사람이 땄어. 지금 누가 해요? 누가? 그 외국에서는 지금 뭐 레몬 뭐 수확하는 거 기계들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그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한 기계들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딸기도 누가 딴다? 기계가 딴 로봇이 딸 거예요. 우리는 자고 있어. 지가 다니면서 요거는 딸 때 됐네, 사이즈 됐네 하면 착착착 찾아가면서. 지금은 속도가 어때요? 기 찾았다 오바, 닦아 오바,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 한 10년, 15년 후에는 어떤다? 칙칙칙칙칙칙 손이 한 10개, 20개 달려가지고 축축축 할 거야. 그럼 그때 되면 우리는 뭐 할 거야? 할 일이 없다, 이 말이야. 그때 한 10년, 20년 되면은 아마 혁신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달 날아가니 온갖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일론 머스크, 그렇사죠. 그죠? 그럼 지금 가장 뜨는 지금 산업이 어떤 산업이에요? AI 로봇이잖아. 로봇 산업이에요. 그러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농산업에 지금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토마토 따는 거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일손이 앞으로는 10년, 15년 지나면은 필요가 없어, 수확하는데. 그럼 지금 감귤 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고추는 좀 힘들지만은 앞으로 고추도 대량으로 재배하면 그런 기계가 나오지 않을까. 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핵심은 여러분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려워하는데 토양을 어떻게 관리하고 비료를 어떻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휴를 그러니까 일항을 왜 만들고 그 다음에 파종을 왜 하고 근데 멀칭을 왜 하는지는 설명을 아까 자세히 안 했는데 멀칭은 왜 해요? 자, 비닐을 멀칭하는 경우도 있고 볏짚, 보리집을 멀칭할 수도 있고 낙엽을 멀칭할 수도 있고 왕개를 가지고 멀칭을 할 수 있고 멀칭 재료는 다양히 있어요. 그죠? 그럼 멀칭을 기본적으로 왜 하냐 이거지. 그렇지. 가장 핵심이 잡초 방제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수분 증발 방제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면은 비닐 멀칭을 했다. 그러면은 어떤 장점이 있나요? 요즘 퀄리티, 상품을 중요시 하잖아. 그죠? 지원 유지도 당연히 있지. 그거 있고. 상품을 중요시 한다는 말을 내가 했잖아. 그러면 상품이 뭐 좋아지나? 이걸 생각해야 돼. 그럼 만약에 흙에 그냥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비가 온다, 뭐, 예를 들어서 우박이 떨어진다, 태풍이 분다 하면은 흙들이 어떻게 돼요? 위로 막 튀겠죠? 그러면 과일에, 그죠? 그 흙들이나 찌꺼기들이 붙겠죠? 그럼 깨끗하지 않겠지? 근데 비닐로 딱 멀칭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들이 없겠지. 흙탕물이나 이런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품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된다. 이겁니다. 자,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